수세가 제시하고 있는 솔루션, 딜리버리하고 있는 솔루션들을 이렇게 종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스토리지 영역에서 수세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라고 해서 세프를 기반으로 해서 수세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스택을 가지고 수세 오픈스택 클라우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수세 캐치 플랫폼, 수세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 플랫폼을 딜리버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기반의 클라우드 파운드리를 가지고 수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파스 영역에서 딜리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스 영역에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만든 수서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 플랫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드 종류와 노드 종류별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어드민 노드가 있고요.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가 있고요. 쿠버네티스 워커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마스터랑 워커 노드는 그 쿠버네티스 프로젝트 오픈소스의 그 쿠버네티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세가 이제 더해서 어드민 노드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드민 노드를 통해서 이 쿠버네티스 마스터 워커 노드가 자동으로 배포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쿠버네티스 어드민 노드에는 이제 솔트 마스터가 설치가 됩니다. 솔트는 이제 앤서블이나 퍼펫이나 셰프 같은 그런 오토메이션 툴이고요. 그래서 뭐 동작하는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솔트 마스터가 어드민 노드에 설치가 되고요. 솔트 미니언이 마스터 노드, 워커 노드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를 설정하면 이제 미니언 노드가 어드민 노드에 솔트 마스터를 설정을 하면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의 미니언과 쿠버네티스 워커 노드의 미니언들이 이것들을 받아와서 쿠버네티스 마스터에 맞게, 쿠버네티스 워커 노드에 맞게 설정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솔트 마스터 설정하는 것이 조차도 이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UI로 벨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벨룸을 통해서 UI를 통해서 이제 노드별로 롤을 지정해 주시고 OK를 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마스터와 워커 노드가 배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들은 이제 쿠버네티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 부분은 쿠버네티스 영역인데 etcd라고 하는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역할을 하는 etcd가 있고요. 그리고 파드 사이의 네트워크를 위한 플래넬이 있고요. 잠시만요. 파드 사이의 네트워크를 위한 플래넬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파드 사이 네트워크를 위한 플래넬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API 서버, 스케줄러, 컨트롤러 같은 그런 컨테이너를 컨트롤하기 위한 컴포넌트들이 있고요. 컨테이너 엔진이 마스터 노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워커 노드에는 이것도 쿠버네티스 영역인데 etcd 프록시, 그리고 통신을 위한 플래넬, 그리고 그 컨테이너를 운영하기 위한 큐블렛,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클러스터 IP라는 것을 IP 테이블을 통해 설정하기 위한 프록시, 컨테이너 엔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가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네트워크 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는 일단 파드라는 것에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파드로 둘러싸고 그 파드에 네트워크나 스토리지나 이런 리소스를 할당하는 식으로 쿠버네티스가 기본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드마다 IP가 하나씩 설정이 되는데요. 그 파드 네트워크, 크게 파드 네트워크 내에 IP가 하나씩 설정이 됩니다. 파드 네트워크는 크게 이제 /13 대역으로 해서 파드 네트워크가 되고요. 그리고 각 노드마다 /23 대역으로 해서 서브넷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브넷 내에 노드의 서브넷 내의 IP가 하나씩 파드에 설정되는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드 사이에 서로 노드 안에서도 그리고 노드 밖에서도 파드 간 통신을 해야 되는데요. 노드 안에서 파드 통신을 할 때는 이제 리눅스 브릿지에 의해서 파드 통신을 가능하고요. 노드 밖으로 통신을 할 땐 그 데스티네이션 IP가 만약에 노드 2에 있는
88 대역이다. 그러면 여기서 결국 그게 이제 13 대역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리눅스의 IP 테이블에서 이 영역에 해당돼서 이것이 플래널로 가서 플래널이 이 노드 2의 물리적인 IP를 캡슐링해서 노드 2로 보내서 통신하는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플래널은 그럼 노드 2의 물리적인 IP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 하면 플래널끼리 통신하면서 물리적인 IP를 이제 etcd의 그 물리적인 IP와 이 IP 대역을 저장하는 식으로 해서 그 물리적인 IP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IP라는 것이 있는데요. 클러스터 IP, 서비스 IP라고 하는데 클러스터 IP는 파드 간 통신할 때 파드가 하나만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개의 파드가 배포가 됩니다. 여러 개의 파드가 배포가 될 거고 그게 그 파드가 클러스터가 될 거고 그 클러스터는 결국 하나의 IP를 통해서 로드 밸런싱을 하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IP가 클러스터 IP입니다. 그래서 그 클러스터 IP도 슬러시 16 단위로 설정이 되고 이것은 이제 IP 테이블, 리눅스 IP 테이블에 의해서 접속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IP 테이블은 이제 큐브플럭스라고 하는 것을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러스터, 결국 근데 이 클러스터 IP랑 이 파드 네트워크 모두 클러스터 내의 IP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됩니다. 내부에서만 접속이 되는 IP인데 그럼 외부에서 어떻게 접속을 하냐? 그럴 때는 이제 익스터널 IP를 익스포트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때 사용해주는 방법이 물리적인 노드의 IP를 이 클러스터 IP랑 매핑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로드 밸런서를 그 클러스터 IP랑 매핑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요. 또 스케일러블한 스토리지를 지원을 하는데 스케일러블한 스토리지를 위해서 파드에 퍼머넌트한 볼륨을 어태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태치 하실 수 있는 그 스토리지의 종류로는 셀프 기반으로 한 수세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NFS, 윈더 등을 이제 어태치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 캐즈 플랫폼의 기능들, 기술 스택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물리적인 환경은 오픈 스택 위에서 배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베어메탈에도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 VM에도 배포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위에 수세가 최적화한 수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기반으로 최적화한 수세 마이크로 OS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위에 쿠버네티스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쿠버네티스는 이제 서티파이드 된 버전이고요.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테크 프리뷰라는 이제 그 기술 지원을 하지 않고 고객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버전이 있는데 테크 프리뷰 버전으로 크리오라는 컨테이너를 또 지원을 합니다. 크리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커 같은 경우에 이제 큐블렛에서 런시, 컨테이너 런타임 및 런시까지 한 큐블렛, 다커신, 다커D 데몬, 컨테이너 데몬, 런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스텝을 간다면 이 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큐블렛, 그 다음에 크리오, 그 다음에 런시 이런 식으로 스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크리오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리오가 됐다라고 해서 유저 입장에서 컨테이너 관련해서 뭐 바꾸셔야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익스텐션으로는 네트워킹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플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토리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버전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오센티케이션을 위해서는 오픈 LDAP을 사용을 하고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API랑 인테그레이션 관련해서는 그 헬륨이라는 것을 지원하는 헬륨은 뭐냐면 그 리눅스의 염 같은 거 있잖아요. 염같이 이렇게 패키지 염 인스톨하면 디펜던시 맞춰서 잘 설치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컨테이너 배포도 원하는 컨테이너를 배포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다른 컨테이너들을 맞춰 설치해 주는 그런 패키지 매니지먼트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륨을 지원을 하고요. 쿠버네티스 API를 지원하고요. 솔트 오토메이션 툴인 솔트 API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관련해서는 수세 레지스트리, 구글 레지스트리처럼 수세 레지스트리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수세 레지스트리는 수세 OS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빗한 레지스트리를 만드실 수 있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장점을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구현하시면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한다고 하시면 서비스를 분할해서 각각 다른 서버를 운영하고 그 각각 다른 서버도 하이어 어베이러블하게 로드 밸런스를 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로 그것을 구성하고 또 어자일하게 운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구현하시면 이것들이 컨테이너만 바꾸고 올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데브옵스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쿠버네티스이지만 사실 직접 구축하기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는 이제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드민 노드를 넣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배포가 될 때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되냐면, 어드민 노드가 먼저 설치가 되고, 어드민 노드는 그냥 OS CD 넣고 다음 하셔서 필요한 정보 넣으신 다음에 OS 설치하듯이 설치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웹 서버가 하나 돌아가서 웹페이지를 하나 띄우면 돼요. 웹페이지 하나 띄우고 나서 이제 쿠버네티스 마스터, 쿠버네티스 워커 노드를 설치를 하십니다. 설치하실 때 레드햇이나 센트오스의 킥스타트처럼 저희도 오토야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오토야스트 어드민 노드 IP를 지정하시고 오토야스트 프로파일 네임 지정하신 다음에 엔터하시면 알아서 설치가 다 됩니다. 그래서 노드가 알아서 다 설치가 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UI가 뜹니다. 이런 UI가 뜹니다. 이런 이제 각각 설치된 노드들입니다. 노드들인데 그 노드들을 이제 마스터를 할 건지 아니면 워크를 할 건지 정하신 다음에 넥스트 하시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구축이 됩니다. 클러스터 어플리케이션의 업그레이드와 롤백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어떤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클러스터, 먼저 OS 자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OS 자체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저희가 마이크로 OS라는 걸 사용하는데, 마이크로 OS가 기본적으로 리드 온리 루트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실 때 이게 루트 파일 시스템에 바로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고 리드라이트 스냅샷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거기다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리부팅을 할 때 그 리드라이트 스냅샷을 리드 온리 루트 파일 시스템으로 읽고 올라오는 식으로 그렇게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운영 중에도 언제든지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래 걸리는 거라면 오래 걸리는 작업 천천히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 나서, 하지만 그게 반영될 때는 이제 리부팅 할 때만 반영되기 때문에 메인터넌스 시간을 적게 가져가시면서 미리 패치를 받아놓고 리부팅 시간, 메인터넌스 시간 적게 가져가시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는 이제 쿠버네티스의 기능인데요.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배포하기 위해서 매너페스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버전 이미지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져올지 이미지 이름이랑 버전 정보를 지정하는 부분인데, 그 버전 정보만 바꿔주신 다음에 이제 그 쿠버네티스를 어플라이 해주시면 커맨드로 하셔도 되고 UI로 하셔도 됩니다. 어플라이 해주시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컨테이너가 삭제되고 생성되는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들은 많이 사용하는 오픈스택 기술 스택입니다. 그래서 노드의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C 어드바이저라는 걸 사용해서 노드의 하드웨어 리소스, 컨테이너 하드웨어 리소스 사용량을 다 가져오고요. 그리고 힙스터라는 걸 이용해서 그것을 인플루언스 DB에 수집하고 저장하고요. 이제 그래파나라는 그래픽 툴을 통해서 그 DB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통계 정보를 보여주고 또 얼러트 기능을 제공하는 식으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파스 영역에서 수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위해서 수세에서 두 가지 접근을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 기반의 수세 캐즈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고객이 소스 코드를 빌드하고 컨테이너를 만들고 레지스트리까지 올리고 이것까지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이거 매니지먼트 해주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빌드하고 레지스트리 올리는 것까지 어떤 하나의 솔루션에서 다 포함시키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클라우드 파운드리, 그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파운드리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반으로 한
수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의 구성 및 특징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쿠버네티스 기반의 수세 캐치 플랫폼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 위에 수세 클라우드 파운드리 기반인 수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올라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그 수세 클라우드 파운드리의 그 컨트롤 플레인들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올라갑니다.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컨테이너 형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객께서 직접 사용자가 클라우드 파운드리 말고 직접 컨테이너 만들어서 따로 사용하는 그런 컨테이너들이 있다라고 하면 Bring Your Own 컨테이너 타입의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클라우드 파운드리에 연계하고 싶다고 하면 브로커라는 걸 통해서 연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리지널 클라우드 파운드리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오리지널 클라우드 파운드리는 오픈 스택이나 퍼블릭 클라우드 등에서 VM 기반으로 올라옵니다. VM 기반으로 올라오고 이제 보시라는 좋은 툴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 플레인들을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는데 이 보시와 쿠버네티스의 기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그래서 수세에서는 이제 보시를 없애고 그리고 VM 기반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이제 운영되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모든 수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올라가는 모든 OS는 수세 기반입니다. 그래서 물론 플랫폼 마이크로 OS도 수세 기반이고요, 컨트롤 플레인들도 다 수세 기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를 올리셨다면 클라우드 파운드리에 소스 코드를 올리셨다면 그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미지도 수세 기반 OS로 올라옵니다. 그 이외의 기능은 클라우드 파운드리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 서비스 같은 형태인데 그런 데이터 서비스는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고요. 마리아들이나 롱보집이나 레디스 같은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서 올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셀프 기반으로만 수세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를 기본 볼륨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양한 기반의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 수세 캐치 플랫폼에 올라가는 곳은 일단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 배포가 가능하시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오픈 스택 위에 당연히 배포가 가능하시고요. VM웨어에도 가능하시고 VM 버추얼 머신에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베어메탈에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 플랫폼 위에서도 수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운영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KS에서만 가능하고요. 앞으로 구글, 아마존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영역에서 셀프 기반으로 만든 수세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는 일단 스케일 아웃이 가능합니다.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스토리지에 어떤 퍼포먼스 저하 없이 스토리지, CPU와 메모리를 동시에 스토리지 볼륨을 같이 추가함으로써 퍼포먼스 저하 없이 확장이 가능하고요. 하이 어베일러블하고 또한 이제 하드웨어가 오래됐을 때 하드웨어 교체하실 때도 노드 하나 빼고 다른 하나 노드 추가하시는 식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 가능한 이제 스토리지입니다.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S3나 스위프트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블록 스토리지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블록 스토리지를 제공할 때 데이터 센터에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되고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느냐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보시면 일단 오른쪽에 있는 7대의 서버에 있는 부분이 셀프 클러스터 영역, 라더스 클러스터라고도 하는데 셀프 클러스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이 내가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모니터링 서버 3대가 있고 이것들은 이제 서버들의 맵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OST 서버 4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클라이언트와의 데이터는
클러스터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한 데이터는 이제 2배수, 3배수 복제가 3배수 복제가 가능한데요. 그 복제를 하실 때는 클러스터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퍼블릭 네트워크 데이터가 하나가 오면 2배수 복제라고 하면 다른 두 개의 노드로 클러스터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RBD라고 하는 라도스 블록 디바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클라이언트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것은 일단 리눅스 커널에서 지원을 하는 어떤 블록 디바이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OS에서 이제 레도스 블록 디바이스를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키무 KVM에서 흔히 이제 KVM이라고 하는 KVM에서도 사용 가능하시고 JN에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S3 오브젝트 스토리지랑 아이스컷이 블록 스토리지도 지원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게이트웨이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사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클라이언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이트웨이가 클러스터 퍼블릭 네트워크 연결돼서 얘가 그 라도스 게이트웨이일 때는 라도스 게이트웨이를 만약에 배포했다면 그러면 S3나 스위프트 API를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스카시 게이트웨이가 설치가 됐다면 아이스카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아이스카시 블록 스토리지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셀프 스토리지가 노드가 늘어나도 버틀렉이 없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게이트웨이가 있으면 이 게이트웨이가 버틀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제 게이트웨이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어떤 서비스군은 그룹을 나누고 게이트웨이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그 점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셀프 스토리지는 이제 RBD랑 동일한 구성이고요. 이제 메타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MDS 서버가 여기는 한 대만 그려놨지만 하이 어벨러블한 구성을 위해서 2대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프-FPS 같은 경우도 이제 RBD와 비슷합니다. 이제 리눅스 셀프-FPS를 지원하는 커널이라 되고요. 지금 현재 수세 같은 경우에도 수세 리눅스 중에서도 굉장히 최신 버전에 속하는 셀레스트럴 SP2 이상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최신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커널 버전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게이트웨이를 하나 더 두셔서 NFS 타입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AI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영역의 오픈스택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존 오픈스택에 자동화 배포를 위한 어드민 서버,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 서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직접 설정하셔도 되고 UI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설정하실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풋 모델이라는 게 있고 그것들을 설정을 변경하신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엔서브를 사용하는데 엔서브 플레이북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엔서브 플레이북에 의해서 배포가 됩니다. 엔서브 플레이북을 위해서 배포를 하는데 그 플레이북을 수정하는 이벤트를 앞단에 하나 더 두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의 하이 어벨러블한 구성을 위한 저희 기술 스텝을 보여드리면요. 레빗MQ를 멀티Q를 사용해서 배포를 하고요. 마리아DB를 갈레라 클러스터를 위해서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신다 API, 누가 API 등이 모든 컨트롤러들이 배포가 되고 그 밑단에 HA 프록시가 마스터 슬레이어 형태로 배포가 돼서 이제 로드 밸런스를 하게 됩니다. 수세 오픈스택 클라우드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지원하지 않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네, 수세 오픈스택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수세와 HP와 윈윈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가 최근에 HP 오픈스택 자산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획득한 자산의 기술력을 가지고 또 기존의 수세가 해오던 오픈소스 영역의 기술력을 합쳐서 더 안정적이고 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고요. HP 같은 경우에는 그 수세에서 만든 프로덕트를 바탕으로 HP 같은 경우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과 HPA 서포트 그리고 HPA 프로페셔널 서비스들을 통해서 HP가 직접 시장에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세 셀프 기반 스토리지의 사례는 독일의 더치텔레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메일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브콧이라는 그냥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데브콧이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메일 관련 프로세스가 이제 이메일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리브라더스를 사용을 해서 어떤 API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리브라더스를 라이브러리를 바로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메일 메타데이터는 CFS를 저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FS와 그 메타데이터와 오브젝트가 저장된 그 스토리지 하드웨어 타입이 다르고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음부터 보셔서 또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성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수세콘의 하나의 세션이었습니다. 하나의 세션에서 그 모든 세션이 궁금하시면 보신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스토리지로 사용이 되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스펙입니다. BMW 같은 경우에 BMW 그룹 같은 경우에 2015년 4월부터 수세 오픈 스택을 가지고 사용을 해왔고요. 현재 140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10만 개 정도 인스턴스가 한 달에 생성됐다 사라졌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크에 있는 한 이바이런트의 24개 학부모들, 26개 스토리지 노드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세 캐즈 플랫폼 관련된 컨테이너 서비스 관련된 사례를 설명드리면 네덜란드의 한 블록체인 회사인데요. 그 블록체인 서비스를 딜리버리하기 위해서는 빠른 딜리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때 직접 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수세 캐즈 플랫폼을 사용했고 그래서 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오즈라는 영국의 통계 회사도 다양한 통계 모델 증가함에 따라 빨리빨리 개발에 반영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개발 모델에 어려움이 있어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